당신이 지식인이 맞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네. 임혁백 교수 얼굴 한번 보여드리시죠. 임혁백 교수는 서울대가 아니라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임혁백이 누구냐라고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셨는데 비교적 정치학 쪽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 뭐 저는 뭐 석학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꽤 그래도 정치 이론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던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죠. 모시면서 분인데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이제 세계적 석학은 아니에요. 불러줬죠. 네, 네네. 좀 세계적 석학은 저는 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망나니가 됐다. 이재명 네. 칼춤에 동원된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가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컴플렉스의 소산이다. 즉 아주 멀쩡한 어쨌든 이름이 있는 명망 네. 있어 보이는 이런 교수를 데려다 놓고 내세워서 내세워서 지금 칼춤을 추게 하는 네.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죠. 네. 자기가 그렇죠.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뭐 자기 같은 사람을 내세우면은 네. 금방 뭐 이거는 뭐 발라리라고 수용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아주 이제 좀 멀쩡하고 네. 교수로서 이제 학력과 뭐 이제 거기 학설 이런 분야도 정통하고 인품 있는 분을 내세워서 네. 마치 공정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네. 그런 이제 허수아비 껍데기를 이제 앉혀 놓은 거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분이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공천 관리할 거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 심사는 내가 한다. 계파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심사하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엊그제 박용진 의원한테 이제 하위 10%를 통보할 때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그쵸? 성과들도 있는데 왜 이 사람이 하위 10%입니까? 나도 이유는 모르겠고요. 저는 결과를 받아서 통보만 합니다. 이게 공관위원장이 할 말입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그냥 망나니 칼춤이라는 게 정말로 네네. 그냥 시키는 대로 휘두르고 그쵸. 휘두르다가 잘리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사실 본인한테는 모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하나 그 공천 결과로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저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공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고려대 출신이고 네. 임혁백 교수도 고려대 교수인데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임혁백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성향이 어떤 사람이냐. 네. 제가 성향이 어떤 사람을 물어보게 된 이유는 이분의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거의 취임사처럼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공관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당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일성이 현직 대통령 탄생을 굉장히 악마시하면서 죄악시하면서 저렇게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지?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민주당 성향이었나?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말은 이 말이에요. 임혁백은 아마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을 부탁했어도 갔을 사람이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즉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기회가 네. 되면 언제든지 이제 네. 정치권과 연을 맺고 네. 거기에 대한 보은으로 네. 본인이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네. 만약에 이재명이 만약에 정권을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장관 자리를 생각을 네. 해두고 네. 이제 충분히 이제 행보를 한다고 네. 볼 수 있죠. 네. 김지혜님이 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서점 가서 그는 그날 머리를 쓸어넘기지 않았다 사려고요. 이진우 의원님 더이시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 너무 과도한 칭송을 붙이는 거를 저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국민 가수가 몇 명쯤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한 100명도 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임혁백 네. 교수도 아니 임혁백의 정치 이론이 뭐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적 석학은 저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네. 세계적 석학이라고 하려면은 논문도 찾아보고 네. 그렇죠. 그 SCI라고 뭐, 하죠. 네, 그, 네. 그 인용 지수에 얼마나 많이 됐는지 구글 스칼라라고 해서 학술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는데 네. 거기에 가서 학자 이름만 쳐보면 요새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그 논문을 인용한 횟수가 막 맞습니다. 몇 천회씩 올라갑니다. 예. 근데 과연
이백백 교수가 영문 논문으로 세계적 석학이라고 될 만큼 그 정도 얼마나 많은 논문을 생산하는지 이런 것들 보고서 그런 걸 쓰는지는 알 수 없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그 무슨 얘기? 공관위원장을 네. 네. 그 이제 내부 그러니까 당 내부 인물이 할 때도 있잖아요. 있죠. 예. 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많이 아시는 분들 음. 따른다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이제 정영환 교수 같은 경우 외부 인사가 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외부 인사가 왔는데 외부 인사가 와서 공관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정치라는 게 또 결국 이제 현실. 대표의 네네. 대표 의중에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외부 사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때부터 마음대로 당신 얼굴 마담이다라는 걸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운명을 대충 느낌 안 좋은데 공기가 별로 안 좋아 대충 예. 눈치를 챘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독가스가 뿜어져 완전 나올 때는 독가스. 예, 네. 자기들은 이제 생각을 정말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는 네. 이분에게 지금 묻고 싶은 게 네. 이 사람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자, 노무현의 사위라는 게 국회의원 공천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데 박상원. 이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종로의 민주당 후보로 낙점이 네. 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곽상원 씨의 공천은 21세기의 세습 정치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세습 정치라고 딱 하는 게 맞는 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같은 지역구에 옛날 출마를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사위가 그 장인어른의 그 좀 음덕을 보려고 나온 게 아니냐. 21세기 세습 정치다. 노무현의 유지를 이어서 한번 기회를 봐서 정치를 하고 싶다. 네. 이제 이런 뜻이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분은요. 노무현의 어떤 유지만 지금 받은 게 아니라 노무현의 사실 어두운 면도 이분이 그대로 좀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네, 그 사위였으니까 딸과 결혼했죠. 네. 네. 그 노정현 씨인데 네. 그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강옆에 집은요 다 비싸요. 네. 한강 옆에면 다 한강뷰 거기는 허드슨 허드슨 강뷰가 있었죠. 네. 노정현 씨가 거기서 허드슨 강뷰 좋은 고급 빌라를 샀어요. 근데 그 자금의 출처가 누구냐? 박연차였습니다. 박연차. 그 100만 불, 약 13억이죠. 그 돈이 이제 건너와서 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수사를 했었었는데 확인된 거는 40만 불만 네. 홍콩에서 세탁을 해서 미국에 있는 노정현과 곽상현 부부한테 간 거예요. 지금 출마 이제 하시는 곽상현 씨 네. 갔었던 게 확인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이제 수사 도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운명을 달리해서 중단이 됐죠. 중단이 됐죠. 근데 아마도 13억이 넘는 왜냐하면 저분은 저기 변호사 생활 한 6개월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기 돈이 없어요. 그 노정현 씨는 그 당시에 영국 대사관에서인가 한 2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네, 네. 그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도 모아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미국에서 13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때 그 재판의 변호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곽상은 씨였어요. 곽상은 씨가 이거 우리 집은 그 뭐 합법하게 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사위가 변호를 한 거예요. 사위가 변호를 했어요. 사위가 장인 변호를 한 거예요. 예, 사위가 장인 변호, 자기 부인 변호를 다 했었죠. 예. 그때 그 경험을 그때 그 당사자인 변호사였던 분이었는데 네. 결국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났냐면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유죄가 유죄 확정이 된 거예요. 받았습니까? 예, 유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예. 그 집값에서 해서 예, 집값 그러니까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외환거래법 아, 위반으로. 그걸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 아. 근데 그때 이제 곽상은 사위가 변호사였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게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봐줬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땡큐. 그렇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이년이면은 그냥 뭐 엄청 봐준 받고 거죠. 끝내자. 그리고 네. 그걸 이걸로 그냥 종결시켜자.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네. 걸었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봐준 거잖아요. 굉장히 봐준 거죠. 그게 네. 한번 정리된 네. 사건이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문제 못 삼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재판이 이게 선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네. 곽상은 씨 같은 경우는 저기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네요. 그때 부정한 돈을 네. 받아서 그걸 방어하려고 노력했던 변호사라는 사람이 네.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정당한 아. 얘기를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느냐. 예, 예, 예. 이제 그 이슈가 아마 생길 겁니다. 이거 그리고- 최재형 의원이 종로에서 맞붙을 텐데 네네. 이거 하실까 어떻게 모르겠네. 점잖은 분이. 그리고 네, 아니 네. 저는 이게 지금 세습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그 권양숙 여사가
네. 불어 이재명 씨를 길게 만나고 싶다, 길게 그렇죠.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내려가서 시간을 끌다가 하루 더 묵고. 그래서 피습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렇습니다. 사건이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 당일치기로 부산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네네. 권양숙 여사가 제대로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네. 일부러 일정을 1박 2일로 잡고 맞아요. 길게 그렇죠, 갔었던 맞아요. 예. 그러다가 그 어디였죠? 그 공항 예정지 예. 저기 강서. 강서. 예. 강서 예정 공항 예정지 공항- 거기에서 아, 이름이 신고한 가덕도 신공항.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거기서 피습을 당한 거 현장 씨 아닙니까? 살아나가- 네네. 그런데 그 사건을 그때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그러면은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를 길게 대접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할 것이냐. 결국 각상은 그렇죠. 공천이었다. 4위. 이게 결국은 저 이번에 약간 증명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세습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청탁 아니에요? 패밀리에서만 인정된 게 아니라 네. 친노 진영 전체에서 네. 인정된 겁니다. 그날 그게 있기 전에 작년 연말에 이제 원래 민주당 쪽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는 그 본인도 얘기했고 이광재 전 의원이 이광재가 종로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이광재가 종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직전에 이광재가 나는 종로 안 나가겠다. 나는 이번에 네. 근데 그때 보면 이광재 씨가 국회 이번에 출마 안 한다가 아니었어요. 종로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 권양수 여사가 교통 정리를 좀 했거나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부탁을 했거나 아마 네. 그랬을 겁니다. 네, 네네. 저는 거기서 예, 권 예. 여사가 예, 예. 교통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광재 씨가 나는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지. 갑자기 뜬금포 자고 있다가 나 종로에 나가기 싫어. 전 이랬을 가능성 없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역시 이준우 위원님 촉이 예. 좋으신 거예요. 아, 그리고 네. 결국에는 분당 갑을 받았으니까 이광재가 예, 이번에 예. 그렇죠. 어떻게 네. 봐야 돼요? 분당 갑이니까 꽤 뭐 괜찮게 받은 뭐, 거. 뭐. 험지인가? 험지를 민주당으로서 험지를 받았다고 움직이긴 하니까. 해도 안 받는 건 낫죠. 예. 예, 다들 당연하죠. 그리고 분당 갑에서 네, 한번 붙으니 안철수랑 붙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본다면은 그 험지라고 하지만 자기 체급을 올릴 이광재의 수 있는. 체급에 네네네. 예, 체급을 체급. 맞춰서 줬기 예,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것도 종로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네. 뭐 손해 안 보는 선택을 한 거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챙겨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거는 21세기의 세습 정치이자 청탁 공천이다.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 권양숙 여사의 청탁에 의해서 이 그 공천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아 근데 이것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청탁 공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지난번에 있습니까? 옛날에 네. 울산 시장 있잖아요. 네네. 그 울산 시장 누구였죠? 그게 문재인의 30년 송철호, 송철호. 송철호. 예. 송철호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 송철호 그 친구를 이제 그 자기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공천을 주기 위해서 네. 그 당시에 경쟁자를요 네. 주저앉히려고 맞습니다. 청와대가 다 동원됐어요. 맞습니다. 예, 동원대가 전화하고 앉히고 뭘 예. 줄까, 뭐 고배 영상을 줄까 그렇죠. 이러면서 본인이 싫다 이러면서 신랑이 벌어지면서 그게 불거져 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은 수사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자꾸 민주당에서는 뭔가 공천 청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거는 정말 저는 이 공천 청탁이라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자꾸 이게 보여지는 이유는 지금 정말 요 세대들이 신인이 공천받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아, 그렇죠. 네네. 예, 이런 상황인데 누구는 정말 장인 잘 만나갖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장모가 챙겨줘갖고 공천을 받는다? 이거 정말 이 시대의 가치에 맞는 일인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장모한테 그렇게 음덕을 입었다. 그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또 다른 그렇죠. 불공정이죠. 네. 네. 사실 근데 약간 민주당 쪽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되진 않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도 네, 의정부- 아, 의정부에서 그렇죠. 네, 계속 네. 이제 나오려고 하거든요. 네. 단지 그 사람이 나오겠다고 하는 건 아버지가 그 다선의 그 중진 국회의원이다. 네, 예. 근데 이게 장인 장모 음덕 많이 입는 걸 또 부러워할 일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맞아요. 예. 서창호 씨죠. 네. 서창호 씨가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태국의 타이스타 항공에 네. 전혀 항공업계 경험이 없는데도 전무이사로 간 거예요. 예. 전무이사로 가지고 연봉이 1억이 넘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매달 주택 거주비라고 하죠. 그걸 지원을 받았어요. 네. 월 300 이상씩. 네. 그래서 그 안에 타이스타 항공사 직원 제가 태국에 가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가셨어요, 이것 때문에? 갔었죠. 예. 아, 갔었죠. 재밌네. 예, 갔었죠. 예. 네. 거기 타이스타 항공 직원들한테 네. 서창호에 대해 물어보니까 네. 서창호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고액의 월급을 주는 것만 알고 있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 회사 직원이 위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위에 상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네. 나한테 지시한 적도 없어서 모른다. 그리고 아. 출근하니 했더니 사실 출근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더 모른다. 라고 그 사람이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 본인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타 이스타 항공에서 직원들도 증언한 거예요. 그렇게 네. 해서 나중에 결국은 수사를 받게 됐죠. 네. 인사청탁으로. 네. 자, 이 지금 문재인 사위는 이거 장모 청탁, 장인 네. 청탁 좋아하다가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게 생겼죠. 아, 네. 참. 나는 우리 이준우 의원이 거기까지 갔다 온 줄은 몰랐어요. 네. 태국 방콕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네. 예, 직접 가서 조사하고 네. 거기 현지에서 네. 말이 안 통해가지고요. 아. 하여튼 뭐 재밌는 일 많았습니다. 네. 나중에 얘기하면 또 다음번에 드릴게요. 또 출연해갖고 말씀해 주시면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네.